자, 2023년도 소방이 성진시험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이랬지만 사실은 이제 문제풀이 뭐 한대 해가지고 수험생이 거의 보지는 않겠죠, 그죠? 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출제되었는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좀 주의사항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주의사항들 이런 거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방이 시험 문제는 뭐 교장이 매년 똑같습니다. 거의 뭐 같죠. 거의 같이 뭐 하재 쪽에서 9문제, 어쨌든 좀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하재 쪽에서 9문제, 그다음에 구조, 각각 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는 상당히 조금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쉬운 문제로 있습니다. 쉬운 문제로 있는데 상중하로 따라서 상 문제가 좀 눈에 탁 띄죠, 그죠? 띄고 아예 거의 수험생들이 찍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문제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렇게 출제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수험생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이제 정리가 됐을 걸로, 그때 이때쯤 볼 때쯤 되면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25분 문제입니다. 결론이 안 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조금은 이의제기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는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 문제 좀 특이한 게 소아약제 파트에서는 안 나왔어요. 매년 소아약제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소아약제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조사에서 이렇게 출제가 안 됐죠. 대신에 이제 위험물에서 이거는 거의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요걸 정확하게 알고 맞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상당수가 찍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상으로 분류한다 이러면 상중하로 이렇게 한다면은 상이 한 5문제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상중에서도 조금만 공부를 좀 하셨다 이러면은 크게 어려운 거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공부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3문제 정도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존의 어떤 문제 난이도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높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뭐 4점수쯤 되면은 예를 들어 한 4문제 정도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술만 봤을 때 4문제 정도였다. 그거는 이제 개인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한 뭐 2문제 정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는 조금 더 이렇게 틀리더라도 뭐 합격에 가깝지 않을까, 기존에 비한다면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뭐 단답식으로 묻는 문제로 개중이 있습니다. 주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좀 전반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형태. 그래서 전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연습이 안 되신 분은 그런 문제가 좀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문제로 그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우리 머리는 거의 이제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파트 하는 파트가 있으면 거기서 앞에 중간에 뒤에 요걸 각각 가져와 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아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또 개중에 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분 좀 연습이 되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뭐 문제집을 좀 안 보신 분들은 조금은 뭐 부담스러운 내용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 검토회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검토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수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없었고,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이게 뭐 각각 있는 내용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적소하제를 포함하여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이게 이 우리 공통교재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뭐 공통교재 안에 내용 기준을 낸다 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소하제라는 개념은 벌써 한 10년 전에 있었던 개념이에요. 지금은 적소하제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적소하제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전소, 부분소, 전소, 반소를 제외한 것을 우리가 적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개념이 없죠. 이건 지금 이제 부분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우리 공통교재는 아직까지 적소가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적소라는 부분은 일단은 포함합니다. 포함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옳지 않는 것은 데인데 본부 소방서 검토의 대상을 제외하고 적소하제를 포함하여 매 건마다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포함하여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 잘못했다. 자, 소방활동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방활동 검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풀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죠. 아마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실 건데 적소라는 하제가 나오면 그게 틀린 오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1번 같은 경우로 이제 적소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랬죠. 적소라는 개념이 우리 규정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적소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적소 기준이 있었습니다. 전소, 반소, 그 다음에 적소하제 뭐 이렇게 하제조사 보호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벌써 10년 되는데 공통교재가 그걸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닙니까? 자기들도 모른답니다. 모르는 거 왜 냈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예 그 파트를 내년에 만약에 그 파트가 안 빠진다 이러면은 그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하제, 특수하제, 대형하제 기준이 지금 없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하제조사 보호 규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호 규정이 그 하제 그 검토회가 추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게 빠질 걸로 이렇게 거의 99.99%는 빠질 겁니다. 빠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정으로 기준을 봤으는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제외된다 해야 되는데 포함을 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 되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 없죠. 중요하제 특수하익제 통제관은 소방서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본부장이 할 수 있고 그럼 색깔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다 외운 거죠. 그죠? 여러분 다 외운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공부하실 때로 검토에는 한 문제는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입니다. 하제 현장 지휘 통제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지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략과 전술 개념 하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답이 전략 수준은 전술 수준에 결정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수준을 우리가 전략 수준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반대죠, 그죠? 전술이죠, 그죠? 전략에서 정해진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게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답 찾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럼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우리 공통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인재 교재로 다 있는 내용이고 그럼 이런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게 답 찾는 거는 문제가 없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그랬죠. 과거에는 분대 편성 이점으로 현장계의 통솔법을 확대한다. 자, 요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대였습니다. 확대나 축소냐라고 했는데 실제는 축소예요. 실제는 축소인데 우리 소방 공통교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학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공통교재대로 따라줘야 되겠죠. 그죠? 공통교재는 통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공통교재대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유사한 문제로 여러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파기활동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자, 여기에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기존으로 보면은 사실 파기활동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여기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출제가 됐는데 일단 보면은 몇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제가 뭡니까? 그걸 몇 가지 부분에서 답을 요거는 맞는 거다 틀린 거다가 여러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가스 절단기를 사용해서 절단물의 측면에서 하구를 절단면을 향해 한다라는 말은 뭐래요? 만약에 이게 여기 있으면은 이쪽을 만약에 절단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가스 절단기 하구를 옆에서 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정면에서 대고 이렇게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하구를 측면에서 한다를 제가 이제 문제 내면은 이런 거 참 잘 내죠. 중간에 토 고치는 거. 근데 수험생들 그럽니다. 공부하시는 분, 진짜 유치하게 토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딱 저런 이제 과거에 출제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딱 보면은 요게 틀릴 수 있게 오답으로 고칠 게 보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죠? 측면에서 이거 측면에서 하면 안 되죠. 옆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바닥 파괴 목적이 주수를 위한 계급일 경우는 바닥의 철근이 노출되면 와이어 커터 또는 절단기로 반드시 절단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만큼 했는데 절단을 했는데 콘크리트 철근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굳이 우리 철근을 절단하는데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으면 좋죠.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위에서 주수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목적 주수를 위한 것일 때 반드시 절단해라. 만약 방해가 된다면 절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반드시라는 말은 아니죠. 제가 또 이런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문제에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면은 거의 90%는 90%, 거의 뭐 95%. 하여튼 그냥 일단 틀렸다고 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황이 너무 다양하죠. 다양한데 우리가 반드시 딱 해가 탁 찍기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 공통교재에서. 왜냐하면은 공통교재에서 우리 특히 현장 파트는 딱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드시 이렇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와이어 커트로 반드시 절단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썼다 이러면은 아마 여러분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되고, 그래 판유리 파괴 순서는 중량을 고려해서 윗부분에서 종방향으로 딱 그리가 보세요. 위에서 밑으로 하면은 이렇게 절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였죠, 그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행으로 해야 되겠죠. 행으로 해야 됩니다. 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쭉 해가지고 분기 안 돼서 요게 할 때 요게 넘어집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저 MJ 교재 보면은 좀 중요하라고 이렇게 색깔을 엮고 음영을 연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행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파이프 샤프트 파괴 시 동력 절단기의 절단은 가이드 레일이 가까운 곳을 설정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샀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가이드 레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샀다 이러면은 요거 보면은 파이프로 돼 있는 거 있죠. 파이프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철판으로 이렇게 샷다가 돼 있는데 파이프로 돼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 잘라라. 기본적으로 절단하는 것은 가이드 레일 쪽으로 이렇게 여기 내립니다. 여기를 잘라줘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뽑기가 쉽죠. 뽑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내리치면 끝납니다. 끝나지만은 우리 이제 공통교재에서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 해머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 동력 절단기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이드레일에 가까운 쪽을 절단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뽑는 거죠. 봉을 뽑아 가지고 진입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요. 맞는 내용인데 조금만 우리가 좀 생각을 했다 이러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통 파괴 파트가 문제가 출제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초고층 건물, 고층 건물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 표준 작전 절차에서는 초고층 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통교재에서는 또 보면은 앞부분에 고층 건물하고 거의 준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부분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자, 거주자 피난 유닛이 30층마다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15층 돼 있죠. 여기 하나 틀린 부분이죠.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다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가 틀렸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 바로 볼 수가 있죠. 자 1번이 보면 하점층이 고층인 경우는 소방대는 비상승용 성강기를 이용해 가지고 몇 층? 3층이 아니죠. 그죠? 2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 성수가 3층 이렇게 되죠. 그죠? 3층.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점의 직상층 계단 또는 직상층의 경계팀, 진입팀의 활동 거점은 특별 비상 계단 부속실로 한다라고 했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그려가지고 이게 만약에 하점이라고 하면은 하점 전진 지선을 어디에 두고 내가 성강을 타러가지고 어디에서 내려야 되고 그죠? 이런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직상층 계단. 자, 요 부분을 제가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점은 직상층 계단 또는 직상층의 경계팀, 진입팀의 활동 거점은 특별계단 활동 거점 뭐였어요? 요 부속실에 둔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몽거리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재난 이제 표준 작전 절차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고층 건물 하재 진압하고 같은 내용이고 딱 빠져 있는 게 요겁니다. 그죠? 요거고. 근데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외웠을 거예요. 외웠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요거는 바로 생각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보통 보면은 뭐 30층 이상에 사시는 분보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30층마다 돼 있는데 30층이 안 되죠. 20몇 층이 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 20몇 층인데 우리 집 아파트 28층짜리인데 왜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안전구에 피난 안전구에 없던데 이렇게 접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초고층 같은 경우는 전국에 초고층이 제일 많은 데가 해운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그 다음에 인천, 송도 뭐 이렇게 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지역만 이렇게 보면 30층 넘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 대체적으로는 30층 이하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접근력을 시킨다면은 뭐 쉽게 해결됐을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주택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주택 애매해지죠. 그렇지만은 4번이 확실하게 맞는 부분이니까 아마 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5번입니다. 하인이 이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준원 문제죠. 그죠? 준원 문제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또 문제로 있지만은 여러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 또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이 4번 바로 나옵니다. 자, 의외로 보면은 답이 4번짜리가 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죠? 답이 4번이 상대적으로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안전구역 사례연구법 돼 있습니다. 사례연구법도 이건 뭐 제가 문제집에 고래로 아마 MJ 교재인가 문제집인가 모르겠는데 그대로 거의 90% 이상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시범 실식, 토의식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례 연구법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해로 측정이 용이하라 있는데 사실 이제 이해로 측정이 용이하지 못하죠. 이해로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사례 연구법 이런데 일단은 사례를 어떤 연구하는데 이해로 측정이 용이한 것은 뭡니까? 시범 실습식 이제 토의식 이럴 때 이제 좀 편하죠, 그죠? 편하지만은 그렇지고 나머지는 사례 연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게 떨어집니다. 하나의 단점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어봤고 유사한 문제도 아마 많이 놓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게 답을 찾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분진 폭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재 파트에 있어가지고 정말 잘 노니까 여러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일단은 거의 제일 많이 노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분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독가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보면은 이제 발화점이라든지 인화점이라든지 뭐 다른 파트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제 분진 폭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폭발 같은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분진 폭발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 시험 문제 너무 잘 논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분진 폭발이 나왔고, 그럼 이 유사한 내용의 문제로 여러분이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읽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걸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죠. 4번 같은 경우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입자 표면의 공기, 산소에 의해서 활성이 되는 경우에는 폭로 시간이 짧을수록 폭발성이 낮아진다 그랬는데 이거 아니죠. 제가 예를 든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알루미늄이 있는데 알루미늄이 처음에는 깨끗하지만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어떻게 산화가 돼가지고 퍼석퍼석해집니다. 그때를 생각해라라고 얘기했죠. 아마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소와 접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폭발성이 증가한다라고 했지만은 장시간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변질 쉽게 말하면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발성은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길어질수록 폭로 시간이 짧을수록 길어질수록 폭발성이 낮아진다. 자, 요거는 우리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했어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주로 이제 많이 고쳤던 부분이 1번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쳤습니다. 1번의 앞부분, 전남 부분을 가지고 많이 손을 댔었는데 오답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4번 요걸 가지고 이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기본 내용, 분진 폭발에 대한 기본 내용만 암기하고 있었다 이러면은 이제 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건데, 혹시나 요걸 1번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신 분은 4번하고 1번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1번을 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그래 오답에 하면은 1번이 오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우리 전술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이 포기하는 용기가 뭐냐면은 전술 양이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잘 안 노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연소 특성에 따라 가지고, 자,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것.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그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여러분도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이걸 알고 맞추신 분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린이라든지 황린, 자, 이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린이나 항린, 유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정린이나 항린 같은 경우에는 연소할 때 오산화 인이 발생해요. P2 O5입니다. 오산화인이 이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유황 같은 경우는 푸른 불꽃을 내고 이산화황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이산화. 그 다음에 또 이나이온 같은 경우는 포스핀 가스가 발생돼요. 이건 삼류이온물입니다. 삼류이온물. 가나는 이류고, 그 다음에 라와 다는 삼류죠. 삼류. 포스핀 가스가 발생되고,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이것도 이름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 이거 맞는 이산화질소 이렇게 되는데, 이산화질소가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은 염화수소가 발생됩니다. 염화수소. HCl이죠. 그죠? HCl. 염화수소가 발생돼 이산화질소가 발생됐다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강론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강론에서 문제 놓은 거는, 자, 요게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러면 앞으로 또 강론까지 봐야 됩니까? 저라면은 강론까지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강론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자격증 시험 칠 때, 저도 이제 유물 자격증을 치고 공부를 하고 이랬지만은 강론 여기까지 자세하게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 성진 공부할 때 강론까지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 한 문제 놓을지 안 놓을지 확률이 낮은 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에서 여러분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은 조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부하신 분은 뭐 75% 확률이라, 공부하신 분도 이거 맞출 확률은
제가 생각하는 50%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공부 안 하신 분은 25%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답은 일단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라번에 보면은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이게 이제 삼유효물인 여기에 이제 염화수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산화질소였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자, 건물 붕괴에 있어 가지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MJ 교재 보면 딱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수업할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두 개 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보면은 벽이 붕괴되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경량목 구조하고 조죽조입니다. 근데 그게 고래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근데 그 딱 표를 보면은 여러분이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표 하나 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했죠, 그죠? 중요하다 했는데 거의 그 표 안에서 지금까지 여기 있는 자, 붕괴 위험성, 위험도 평가가 관련해 가지고 문제 해결이 거의 한 뭐 60~70%는 그 안에서 다 해결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제가 잘 외워두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경량목 구조 MJ 교재 봤으면 쉽게 아마 답을 찾는 그런 문제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에서는 잠수병 돼서 잠수병 이건 너무 많이 했죠. 그죠?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압력이 높은 해지에서 상수면 상승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게 뭐 감압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뭡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색전증이죠. 공기색전. 근데 시험 문제 보면은 감압병도 잘 나오겠지만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공기색전증이에요. 공기색전증. 호흡을 멈출 때 호흡 재설적으로 그 호흡을 계속 상상하면서 계속 뱉어내야 되는데 뱉어내지 못할 때 폐포가 확장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공기색전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은 2번입니다. 압력이 높은 해지에서 압력이 낮은 수면으로 상승할 때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 폐포 속의 공기는 팽창하고 결국 폐포가 손상돼서 자, 혈관기에 들어가 혈관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장기의 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문제. 이건 뭐 답은 쉽게 나옵니다. 우리가 산소 중독하면 많은 거 필요 없죠. 산소 중독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순수상소를 사용하지 말아라. 공기를 써야 된다. 이거였고 감압병 우리가 상승할 때 이것도 일정하게 멈춰야 되고 안전감압 정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신체 호흡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호흡을 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감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질소를 빼내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 없이 빠르게 상승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압병이 돼 있고 탄산가스 중독이 있습니다. 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잠수해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하기 위해서 공기 소모를 줄인다든지 좀 숨을 참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게 탄산가스 중독이라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맞췄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11번입니다. 소방대원의 화재 현장 검색비 구조활동 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화재 건물 속에 갇히거나 길을 잃었을 때, 자, 이 문제에 놓으면은 90%는 뭐를 오답을 한다? 수카프링, 앙카프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또 마찬가지야. 4번이 틀렸죠. 4번이 뭐냐면은 수카프링이 향하는 방향으로 해라라고 있죠. 제가 수카프링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차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방수구가. 여기에 카프링을 연결해 가지고 호스를 이렇게 연결하죠. 그럼 요 끝으로 뭐가 됩니까?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수카프링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이 안 나면은 근데 막상 시험 문제가 하면은 사지선다형 중에서 2개가 문제가 아니고 자, 4개가 문제가 아니고 2개가 문제라 했죠. 2문제가. 보기 2개가.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X냐 O냐라는 거. 앙카프링이냐 수카프링이냐 흰색이냐 백색이냐 아니면 뭐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이런 형태가 상당히 여러분을 괴롭힌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다. 안 날 때는 뭘 해야 했다? 차에 있는 방수구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도 제가 여러분이 이거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했죠. 안 나오는데 딱 요거만 기억하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그게 보면은 우리가 뭐 영상 탐지기, 뭐 음향 영상, 그다음에 전파 탐지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까이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 특히 스텝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스텝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게 먼저 답이 나왔죠. 매몰자 영상 탐지기. 그래서 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암기할 수는 없고 요 단어만 딱 기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출제자가 출제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출제자는 사실 출제자는 이렇습니다. 출제자는 예를 들어 한 문제 내면은 뭐 한 문제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된다 있죠. 되기 때문에 굳이 S 가지고 문제 내기보다는 그냥 쉽게 말하면 내용이 좀 복잡하려면은 잘 안 읽을래요. 그럼 뭐냐면 그 핵심 앞부분에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주로 그걸 봅니다. 주로 그걸 봐요. 그래서 밑에 내용 보려니까 나도 잘 모르는 장비인데 뭐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어. 그러면 일단은 출제될 확률이 낮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 있죠. 하점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할 때 예를 들어 뭐 상업용 건물, 뭐 고층 건물 연소 배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 보면 공통주제 보면은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쉽게 말하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내용이 그냥 서술식으로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는 그 보기가 힘들어.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상대적으로 출제율이 거의 없습니다.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출제하기 좋게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출제될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은 4번 서치템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더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잠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있었죠, 그죠? 문제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재잠수 기준이 뭡니까? 라는 또 이런 문제로 있었어요. 그게 문제집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MJ 교재에 있었던 건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요거 딱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10분부터 12시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틀렸다 됩니다. 틀렸다. 어쨌든 3번이 틀린 거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14번에 유임 요인입니다. 유임 요인 회피 능력 배양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내적, 외적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되어 있죠. 근데 3번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회피 요인 능력 배양 방법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 내적, 외적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는 능력, 행동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능력,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요게 세 가지가 고래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로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 문제집이 아마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안 풀어보신 분들 이게 뭐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을 거예요. 당황했는데 자, 그 밑에 또 딸려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했습니까? 특히 우리가 안전 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뭘 조심하라 했습니까? 제목을 조심하라 했죠. 제목. 그래서 제목 조심하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목이죠. 파트 내용에 있던 제목들입니다. 그렇지 안전 파트는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잘 논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3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 행동 이렇게 그것을 회피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어떤 유임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외적의 위험 요인에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찾아내야 되고, 감수성. 그게 이제 유임 예지 훈련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행동을 실천하는 거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명령 통일되어 있습니다. 구조 일반. 이게 기존에 보면 참 구조 일반에 대해서 구조 개론에 대해서 참 쉬운 문제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교장 할 거 없이 의외로 좀 많이 나왔어요. 의외로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내년에는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되어지고 자, 이걸 우리 교재에 보면은 딱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딱 표가 되어 있죠. 그죠? 명령 통일에 의해서 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장에서 긴급히 대원을 철수하는 등 급박한 경우라도 반드시 명령 통일을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맞췄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붕괴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아는 사람이 인지한 사람이 바로 지금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6번도 준원 문제입니다. 16번도 준원 문제죠. 그죠? 표시 어려운 것은 자극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는 뭐야? 밑에
2번은 뭡니까? 자, 1번 같은 경우는 인화성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제가 뭐라 했으면 산소라고 그랬죠. 그죠? 산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화성 돼 있어요. 산화성.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주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7번입니다. 소방청장 대인데, 자, 국외에서 소방청장 국외에서 대형 재난 했을 때 국제 구조대 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방청장은 외교부 장과 협의해서 합니다. 중앙소방학교장은 파견한 대원에서 교육훈련 시켜야 된다. 이게 중앙소방학교가 안 놉니다. 소방청장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중앙소방학교가 교육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건 위임을 받아가는 거고 우리 법원부라에서 전부 다 청장입니다. 청장, 본부장도 안 놉니다. 청장입니다.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다 맞췄을 것으로 생각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런 게 낫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자 30대, 호흡을 할 수 없는 30대 남성 기도를 개방했더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 스타트 분류법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스타트 단어가 틀렸죠. STRA 이렇게 되어 있죠. RAT 이렇게 되어 있죠. RAT.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스타트라는 단어가 START인데 STRAT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 제기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장에서 보통 보면은 문제가 잘못되면은 정정해가지고 시험 칠 때 뜨죠. 뜨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개된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AT는 없죠. RAT는 없습니다. 없고 스타트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스타트 분류법일 때는 여러분이 호흡이 없는 30대 기록 개방을 하니까 어떻게 한다? 호흡을 한다. 이거 뭐야?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표에 있는 겁니다. 긴급입니다. 이건 크게 문제가 없다. 그죠? 어쨌든 요게 문제요. 요게 문제지만은 이 문제 자체는 요게 만약 스타트가 됐다 했을 때 문제 자체로서는 시험 내용이었다. 어느 정도 조금만 모르겠어요. 혼자 공부하신 분은 어려웠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표를 이해를 못 하신 분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표만 좀 이해를 하신 분이라면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업을 그 표를 설명했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9번입니다. 허벅지에 깊은 열상이 발생해서 직접 압박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 지혈대를 사용합니다. 지혈대 문제가 참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그죠? 철사 밧줄을 사용하면 안 되죠. 기본이죠. 말초 부위 순환이 되도록 간헐적으로 풀어준다. 말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혈대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혈대는 가장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지혈대를 사용했을 때는 지혈대 이후 부분을 못 쓰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절 부위에 적용한다. 관절 부위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같은 경우는 신경이 이제 너무 가까이, 뼈 가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혈이 멈추면 막대기 풀려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출혈이 멈추면은 자, 막대기를 풀려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혈압계 커프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계속적인 압력 유지를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혈이 멈췄대 가지고 느슨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 그 압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옳은 것은 이제 준원 문제죠. 그죠? 이것도 준원 문제입니다. 9번 상대적으로 1번, 2번은 18번, 19번은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혈로 인해서 혈액량이 감소될 때 인체 초기 보상에 나타나는 자 순환계의 반응은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MJ 교재 고래로 있는 문제입니다. 고래로 있는 거고 또 문제로 유사한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공통교재에서는 보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보상작용이 작동해서 뭘 한다 이렇게까지는 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보상작용이 뭐였어요? 출혈이 발생되면은 제일 먼저 뭘 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호흡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한다라고 했죠.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뭐 한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뭘 못 느낀다 그랬어요. 혈압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 그랬죠. 이게 왜 그렇다? 혈관 수축이라는 보상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더 이상 나는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수축이 탁 이완을 하는 순간 급격하게 어떻게 한다? 혈압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했죠. 그럼 이제 심각한 상태까지 갔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출혈이 발생되면은 호흡수가 빨라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나타나는데 혈압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왜? 보상작용 때문에. 왜?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외부에서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있죠. 1번. 요거는 이제 MJ 교재 보신 분은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그렇게 해놔뒀죠. 그죠? 안 보신 분은 좀 어려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부목 고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뼈가 손상 부위 밖으로 나와 있으면 원래 위치로 넣는다. 기본적으로 아니죠. 그죠? 관절 부위는 위아래 뼈를 고정해. 관절 부위 손상은 관절 부위는 기본적으로 자, 손목이라면 어떻게 돼요? 밑에하고 위가 고정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쇼크 징후가 보이려 먼저 완벽하게 부목을 고정한 후 이송한다 된다. 그렇지 않죠. 그죠? 쇼크는 오면 바로 지금 생명과 직결적인 것 때문에 다리 부어졌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계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부목 고정대 시간 보낼 게 아니고 빨리 어떻게 한다? 쇼크와 관련된 일을 문제를 뭐 이게 출혈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은 지혈할 수 있으면 지혈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틀렸다 돼 있죠. 먼저 부목을 한 후 하니까 부목은 시간적 이유가 있을 때 환자가 긴급성에서 좀 떨어질 때 긴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비응급이나 뭐 이런 상태라면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에 호흡에 문제 있다면 빨리 이거는 호흡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더 빠르는 거죠. 손목 부러질 때 가지고 이거 부러질 때가 사람 죽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죽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급성에서 조금 뒤처지죠.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부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끝, 발끝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노출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맥박이 뛴다 아니면 감각이 있다 없다 움직여 보십시오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노출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이고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다 맞췄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방금 20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되고 21번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이거는 수험생들 입장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문제인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머리와 얼굴에 심한 충격, 척추 손상이 의심된다. 이마에 결출상과 코에 출혈이 있는 환자의 의인급 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넘어지가 척추 손상도 의심되고 그 다음에 이마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상태죠. 자, 척추 고정에 방해가 돼요. 헬멧을 제거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딱 보면은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데 척추를 고정하려고 그러는데 헬멧을 쓰고 있어. 그래서 헬멧이 방해가 된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그랬죠. 헬멧은 우리가 어떻게 뭐든 우리가 ABC와 관련된 부분이죠. 기본이 쉽게 말해가지고 생명 유지 어떤 것을 긴급한 경우에 아니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헬멧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고 굳이 제거하지 않아도 응급 처치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러면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척추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호흡과 신경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해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손목 손상이 의심되어 턱 밀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로를 개방했다 그랬어요. 자, 손목 손상이 의심된다라고 했어요. 손목 손상. 손목 손상이 의심되어 손목이 아니고 손목이 아니고 목뼈 손상이죠. 앞에서 우리가 척추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목뼈 손상이 되면은 뭘 한다? 턱 밀어 올려 기법을 한다. 이거 아시죠? 그죠? 이거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목뼈에 이제 우리 호흡과 관련된 신경이 지나갑니다. 호흡과 관련해 가지고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신경이 나가기 때문에 턱 밀어 올리기 기법을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의식 장애가 있는 경추를
환자는 의식 장애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경추를 고정하고 편하게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지금 의식 장애가 있으면 의식 장애 환자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처치를 하면서 빨리 병원을 이송하는 게 최고예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의식 장애를 어떤 내과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시간 보내고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 장애 환자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을 신속한 이송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만약에 의식장애 있는데 척추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하면서 어떻게 빨리 이제 교정을 하면서 병원을 이송해 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편안하게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이건 아니죠, 그죠?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 이송이 첫 번째라 하는 거죠. 결손된 피부가 발견되어 접합수술을 위해서 병원을 함께 이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마에서 찢어졌어. 근데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빨리 같이 가져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병원을 가가지고 봉합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3번은 잘 이해를 못한다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많이 접했던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다 접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보여집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고혈당 환자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당뇨는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라든지, 그다음 호흡할 때 냄새 나느냐, 시간적으로 빨리 하느냐, 늦게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자, 피부가 따뜻하고 건조하고 호흡할 때 아스토 냄새 난다. 어떤 경우는 뭐 과일 향이 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그죠? 과일 향은 아니고 조금 단내 뭐 이런 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다 고혈당,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심해지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혈당 환자에 비해서 정상의 시작이 서서히 진행된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저혈당 환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어지러워 이렇게 돼요. 어지러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뇌나 이런 데 우리가 당이 필요한데, 고혈당은 어쨌든 간에 당은 있습니다. 당은 있는데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인슐린 부족으로 혈관 속에는 당이 있는데 이것을 세포로 전달을 빼내줘야 하는데 빼내는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고, 저혈당은 뭡니까? 당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혈당 환자에 비해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더 의식저하라는 이런 게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인슐린을 복용하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인슐린 약을 인슐린을 복용하게 되면은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뭘 빼간다? 당이 마이너스래요. 당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빠져나가 어디 갑니까? 우리 세포로 갑니다. 세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라? 인슐린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인슐린 복용을 했어.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뭡니까? 당이 없어. 그래, 세포로 전달 못 해. 그래서 급격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 혈관에 당이 없어. 지금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저혈당이에요. 저혈당. 자, 고혈당은 뭡니까? 고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을 복용 안 했는 경우, 안 하니까 여기에 있는 당이 요렇게 남아 있고, 당이 있는데 세포로 전달되는데, 이 세포로 전달되는 문 역할을 해주는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없다 보니까 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혈관이 있으면은, 혈관이 있고 세포가 있다면은 혈관에서 요 당이 요렇게 있는데, 이 당이 요렇게 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당을 가지고 세포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을 복용하고 나서 많이 먹었어. 그런데 당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당이 없다. 이건 이제 저혈당이 되는 거야. 바로 저혈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인슐린을 복용하지 않았어. 자, 안 하고 그림으로 보면 이러죠. 인슐린을 복용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당이 이만큼 있는 거야. 당이 이렇게 있는데 인슐린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못 넘어가는, 이게 이제 고혈당이 되는 거죠. 고혈당. 이 고혈당입니다. 근데 인슐린을 복용 후에 식사를 하지 않았어.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은 있는데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자체가 없는 거야. 이게 저혈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혈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3번하고 4번하고 약간 헷갈리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가 이론할 때 말씀드렸지 너무 잘 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24번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이 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왜? 열경련 이러면 뭐가 합니까? 우리가, 자, 열경련이라면은 땀이라든지 이게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열경련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질 부족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일사병이 나옵니다. 일사병.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체액소실이라고 했죠. 체액소실, 수분부족, 피로,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들, 이제 우리가 하지 현장, 특히 이제 지하실 같은 데 하지 현장에 진압하고 나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많이 흘리고 나올 때 갑자기 팍 체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사병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일사병.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 같은 경우는 정상인 경우도 있고 또 비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로 딱 할 수 없는 게 일사병이죠. 일사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사병이 나옵니다. 열사병.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열사병이에요. 열사병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온도가 40m에 팍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 차 안에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자 피부가 뜨겁고 건조합니다. 뜨겁고 건조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다. 요거는 우리 열사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열사병. 열사병에 나오는 단어고 일사병은 기본이 뭡니까? 체액소실이야. 체액소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경련 같은 경우는 땀, 그 다음에 전해질. 요런 단어가 반드시 놔줘야 됩니다. 자, 문제 낸다면은 이 문제를 내면은 요게 나와야지만 되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런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죠. 요런 걸 여러분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열사병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뭡니까?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다. 뜨겁고 건조하다. 요런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한다? 떨어뜨려야 된다. 온도를 신속하게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만 아셨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온 음료를 마시게 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료를 마시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과정이 아니죠. 열사병은 중요한 게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저체온이 발생하지 않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열사병인데 온도가 높은데 가온된 이거 아니죠, 그죠? 산소 제공하면 모르겠지만 가온은 아닙니다. 자, 환자 몸을 축축하게 해주고 부채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 몸을 축축하게 하는 거 여기에다가 뭐 겨드랑이 밑에다가 차갑게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빨리 어떻게 하냐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을 축축하게 하면 열을 빨리 뺏어가죠, 그죠? 뺏어가면서 또 빨리 식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부채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다는 자체가 뭔가 여러분 아셨다 이러면은 아셨고 그럼 이게 요 열사병이다. 열사병이라면은 열사병의 응급처치는 뭐다? 무조건 빠른 온도 상승이니까 빨리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번이죠. 그래서 환자 몸을 축축하게 해주고 부채질을 해줍니다. 그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신 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고 이제 이 내용 우리 교재에 보면은 표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분만 후 신생아의 처치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분만 후. 자, 분만 후. 자, 분만 후라고 하면은 자, 산모가 1기, 2기, 3기 있죠. 그게 이제 분만이라고 그러는데 자,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이 오고 그다음에 노고 그다음에 탯줄이 노고 이게 이제 3기까지 해 가지고 이제 종결이 되어지는데 보면은 탯줄은 축축한 거즈로서 감싸고 건조한 것을 방지한다. 이거는 우리 공통 교재가 없어요.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나왔으니까 태반하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탯줄하고 이렇게 다 나왔어요.
나오니까 일단은 우리가 건조하게 방치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일단은 제껴놓고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신생아 넣었는데 넣고 보니까 호흡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 신생아 소생술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틀렸죠. 신생아 소생술은 이건 틀렸습니다. 3대 1이래요. 3대 1. 그래서 요거는 자 통증에서 분만해가지고 상기까지 다 왔어. 온 뒤에 요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게 요게 속하는 거죠. 요게 속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미 3분의 1인데 15대 1을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여기 이제 답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분만 후라가 되니까 분만 1기, 2기, 3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형 허비기를 가지고 신생아 입에 넣고 누른 다음 허비를 2, 3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에 넣고 누른다래. 입에 넣고 누른 다음 구형 허비기를 신생 입에 넣고 누른다. 자, 이것도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왜 틀리냐면은 구형 흡기 사용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넣어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고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공기가 자 입이 이렇게 그림 못 그리면 입이라 하면은 자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거를 짝 짜게 되면은 공기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야죠. 기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눌려가지고 입, 코 이렇게 들어가요. 눌려가지고 들어가 쭉 나오면서 쭉 빠져내는 거지. 입안에 이어가지고 눌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입에 넣고 누른 다음 이렇게 이게 틀렸다라는 거야. 틀렸다.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눌려가지고 넣어가지고 나면은 쭉 빠져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tet줄 결착은 신생아로부터 5cm 정도 떨어져서 결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tet줄은. 자, tet줄 결착은 제대 결착돼 있는데 신생아는 첫 번째 결착을 이렇게 신생아가 있으면 신생아에서 산모하고 있으면은 자 10cm 그리고 신생아 쪽으로 5cm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tet줄 제대 결착은 신생아로부터 5cm 떨어진 데 결착하는 게 아니고 먼저 10cm 떨어진 데 결착하고 이것을 다시 5cm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것도 틀려버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수험생들끼리는 말이 많아요. 분만 후 신생아 처치니까 그냥 그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제대 탈출 이러면은 보통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제대 결착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에 떠나 가지고 절단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절단이 돼야지만이 이제 분만이 종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놓았다 이러면은 결국은 요 단계면 2단계쯤에 어떻게 합니까? 요게 되는 거죠. 제대 결착이 되는 겁니다. 제대 결착이 tet줄 결착 이렇게 되는데 결착하는 부분이 되어줘야 되겠죠. 되어줘야 되는 건데 뭐 2단계자 3단계 넘어가는 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단은 뒤에 부분을 틀렸죠. 첫 번째 tet줄 결착은 신생아로부터 5cm 아니고 10cm라고 했는데 틀려버렸어요. 틀려버렸고 그 다음에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요 같은 경우는 구병 흡입기 입에 넣고 해서 이거 틀려버렸고 인공호흡 비율도 틀렸어요. tet줄은 축축하고 밀기운 구조를 감싸서 건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출제하신 분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런 개념을 가지고 했다 이러면은 답은 1번이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tet줄은 축축한 멸균 교즈로 감싸서 건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자 이게 우리 공통적인 이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인데, 그래서 분만 후 신생아 처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분만 후.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일단은 옳은 것은 했지만은 분만 후니까 이게 보면은 분만 후가 아니에요. 이 안에 속아버린단 말이야. 상기 안에. 그죠? 상기 안에 속하니까 분만이라면 1기, 2기, 3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분만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으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통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답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상식적으로 본다 이러면은 뭐 texture은 축축한 멀경 거즈를 감싸서 건조되는 것을 방지한다. 근데 이미 이제 다 재래 결자까지 끝난 상태인데 어떤 조건 없이 과연 뭐 멸균된 거즈로 감싸가지고 이런 내용은 좀 애매해요. 없으니까. 근데 억지로 한다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억지로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런 의미는 있다. 그 신생아 분만 후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분만 후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탯줄을 분만 후로 볼 것이냐, 요거 축축한 물구조 감싸가지고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해요. 이게 이제 상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상기. 그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요거는 조금은 이의는 제기할 필요가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답이 없다라는 것으로 넣을 확률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막 억지로 한다면은 1번을 하겠죠. 억지로 한다면은 뭐 1번을 하겠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수험생들이 공부하시는 분이 요거 볼 때는 아마 결론이 나와 있겠죠. 그죠? 자, 25분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기존 시험 치신 분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분이 볼 건데 뭐 자세하게 이렇게 풀이는 안 됐습니다. 이번 시간 한 거는 이런 문제 출제됐고 또 이런 문제는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간혹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공부할 것이냐라는 부분 좀 알아줬으면 좋을 거고, 그다음 문제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되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임용 시험 치듯이 단답형으로 공부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여러분한테 시험 치신 분한테는 결과를 떠나 가지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분들한테는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